매일 아침 공복 혈당이 자꾸 높게 나오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잠들기 전 딱 3가지만 바꿔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아침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유익한 정보 얻어가세요. 먼저 새벽에 혈당이 왜 오르는지 아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자는 동안에도 간에 저장된 당을 조금씩 꺼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면 몸을 깨울 준비를 하느라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이 올라가면서 혈당이 살짝 출렁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늦은 식사, 과한 탄수화물, 부족한 움직임, 불규칙한 수면이 겹치면 그 출렁임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 보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해법은 간단합니다. 저녁부터 잠들기 직전까지 몇 가지 작은 습관을 정리하는 것인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건강한 공복 혈당 관리를 위해서 바꿔야 되는 3가지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저녁 식사의 타이밍과 구성. 두 번째, 취침 전 10분간 루틴. 세 번째, 늦은 간식에 대한 전략입니다. 이 3가지 습관만 조절해도 아침 공복 혈당의 수치를 크게 개선할 수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3가지 습관에 대해서 더욱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가지 항목 중 첫 번째 습관은 저녁 식사입니다. 저녁 식사는 매일 잠들기 3시간 전에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이때 추천하는 저녁 식사의 구성으로는 탄수화물 약간과 단백질, 그리고 충분한 채소 섭취를 권해드리는데요. 밥은 평소의 절반 정도로 잡곡, 보리, 현미처럼 식이섬유가 많은 식사를 선택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흰빵과 면, 달달한 디저트는 저녁에는 특히 몸에 부담을 주는데요. 이유로는 이러한 식품이 밤 사이에 소화되는 동안 혈당이 길게 머물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손바닥 한 장 분량이면 충분한데요. 생선, 두부, 달걀, 닭가슴살처럼 기름기가 적은 재료로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채소는 다양한 색의 채소를 넉넉하게 담아서 포만감을 길게 유지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티스푼 하나에서 2스푼 정도로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조리 후에 살짝만 더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국과 찌개의 경우는 국물보다 건더기를, 국에 간은 연하게 하는 습관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혈당을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밥을 아예 끊어야 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정답은 끊기보다 양과 타이밍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잡곡밥 반 공기와 구운 생선, 살짝 데친 채소 한 접시, 또는 두부와 채소볶음, 그리고 샐러드와 미역국 같은 조합이면 식사를 거르지 않고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만일 식사의 양을 조절하실 때 탄수화물과 단백질 채소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가 헷갈리신다면 다음과 같이 일반 사이즈의 접시에 절반은 채소, 4분의 1은 단백질, 나머지 4분의 1은 탄수화물로 드시면 됩니다. 만일 매번 재기 어렵다면 식사 사진을 찍어두고 다음날 아침 공복 혈당 수치와 함께 나만의 기준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음료도 매우 중요한데요. 저녁에는 단 음료, 과일 주스나 달달한 라떼 대신 물, 보리차, 루이보스 같은 무카페인 차를 따뜻하게 드시면 우리 몸의 포만감과 이완을 돕습니다. 반대로 짠 반찬, 국물 위주 식사는 밤사이 갈증을 불러와 물을 많이 마시게 하고 수면을 자주 깨울 수 있기 때문에 짠맛은 낮추고 밤에는 과하지 않게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음식의 조리법들도 작지만 공복 혈당에 큰 영향을 주는데, 음식 조리 시에 간장은 소량으로 향만 내면서 설탕 시럽은 줄이고 마늘이나 파, 후추, 식초, 레몬즙으로 감칠맛을 채워서 혈당에 부담 없이 맛있게 조리해 드시고, 가능하면 튀김은 줄이면서 굽기나 찜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을 볶을 때는 처음부터 기름을 많이 두르기보다 물을 약간 부어 수분으로 익히는 방법을 써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바꿔야 되는 3가지 습관 중 두 번째는 취침 전 10분 루틴입니다. 지금부터는 오늘부터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습관들을 쉬운 순서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안에서 10분 정도 가볍게 걷기입니다. 복도를 왕복하고 거실을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능하시면 의자에 앉아 발끝 들기, 계단 난간을 잡고 종아리 올리기, 벽 짚고 반 스쿼트 같은 동작을 가볍게 섞어주세요. 숨이 차지 않는 선에서 편안하게 10분 동안 실시해 주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매일매일 실행하는 짧은 반복입니다. 만일 무릎이 불편하시다면 앉아서 하는 동작으로 바꿔도 좋습니다. 발끝 당기기, 발목 원 그리기, 의자에서 무릎 펴기, 벽 짚고 까치발 들기 등 각각 30초씩 한 세트만 해도 충분합니다. 통증이 오면 조금 힘을 조절하면서 호흡은 편안하게 천천히 이어가세요. 움직임으로 몸을 살짝 깨웠다면 이제 잠들기 직전 5분 스트레칭과 호흡으로 마음을 가라앉혀 보겠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종아리와 허벅지, 허리, 목과 어깨를 천천히 늘려주시면서 큰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기를 3회 반복합니다. 이어서 4에서 6 호흡법인 4박자 들이마시고 6박자 내쉬기를 5번만 반복해도 어깨에 힘이 풀리고 맥박이 차분해집니다. 이제 여기에 잠을 돕는 작은 습관을 더해보겠습니다. 취침 전에는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카페인과 술 대신 마시면서 카페인과 술을 오늘만 쉬어가기로 합니다. 카페인은 각성을 늦추고 술은 잠을 얕게 만들어 새벽 각성을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수면 환경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 스마트폰이나 테레비 화면은 멀리하고 기상시간도 가능하면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하게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생체 리듬이 안정되고 하루 최소 6시간 이상의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바쁜 날에도 지킬 수 있게 최소한의 수칙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수칙은 식사 후 바로 눕지 않기인데 이 간단한 한 가지 습관만으로도 혈당이 오래 머무는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바꿔야 되는 3가지 습관 중 마지막 3번째는 바로 늦은 간식 전략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밤에 배가 고프다고 아무거나 드시는 경우 많으시죠? 하지만 늦은 간식은 그렇게 아무거나 드시면 안 되고 단백질 식품을 소량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때의 기준은 다음 3가지입니다. 첫째, 당이 빠르게 오르지 않을 것. 둘째, 위가 편할 것. 셋째, 양이 과하지 않을 것. 예를 들면 이런 조합이 좋습니다. 무가당 그릭 요거트에 견과류 한 숟갈, 삶은 달걀 하나에 토마토 몇 알, 무가당 두유의 작은 컵, 또는 따뜻한 보리차와 두부 한 입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소량만 드시고 잠들기 2시간 전에는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과일이 당길 때는 어떡하나요? 하고 궁금해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늦은 밤이라면 아주 소량만, 그것도 생과일 위주로, 특히 주스나 말린 과일은 혈당을 확 올리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나는 밤마다 간식이 꼭 필요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녁 식사에서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드시고 낮부터 물을 자주 챙겨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밤에 허기가 훨씬 덜합니다. 이런 사실들과 습관들을 기반으로 저녁 시간대의 루틴을 예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대로 따라 해보셔도 좋은 템플릿이 될 것입니다. 저녁 6시, 접시의 절반은 채소, 4분의 1은 단백질, 나머지 4분의 1은 탄수화물로 이렇게 균형 있게 식사를 마칩니다. 그리고 6시 반에는 집안에서 10분 정도 가볍게 걷거나 주변 정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7시쯤엔 물 한 컵 마신 뒤 밤 9시가 되면 테레비 화면은 멀리하고 조명도 낮추시고요. 10시에는 누워서 스트레칭 5분, 그리고 4에서 6호흡법도 잠깐 실시해보고 10시 10분쯤에는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신 뒤에 10시 반쯤이면 취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침 6시 기상, 물 한 컵과 함께 목과 어깨를 천천히 돌리고 햇빛을 5분쯤 쬐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야근이나 늦은 귀가로 저녁 시간이 밀렸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고 궁금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그럴 땐 전체 양을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간단하게 드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두부 반모와 데친 브로콜리, 계란찜 소량 정도 드시되 이런 날은 취침 전 간식은 생략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공복 혈당 수치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치 수치에 일희일비하기보다 그 다음날 회복하는 걸 목표로 리듬을 맞추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추가로 이틀째 식단 예시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날은 보리밥 반 공기,
고등어 구이 한 토막, 데친 시금치와 콩나물, 그리고 두부가 들어간 된장국입니다. 다음 둘째 날은 현미밥 반 공기, 닭가슴살, 채소볶음, 양배추 샐러드에 김 한 장. 반찬은 많지 않고 짜지 않게 단맛은 줄입니다. 소스는 식초, 레몬, 후추로 상큼하게 더해주시면 충분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할 리스트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주일만 실천해보시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저녁은 가볍고 균형 있게,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기, 식사 후 10분 걷기, 잠들기 5분 전 스트레칭과 4번에서 6번 호흡, 늦은 간식은 단백질 소량만 섭취하고, 당 흡수가 빠른 간식은 피하기, 물이나 무카페인 차로 수분을 보충하고, 짠맛과 국물은 줄이기, 최소 6시간은 숙면하고, 수면과 기상 시간은 규칙적으로 유지하기입니다. 이상으로 여기까지 말씀드렸던 생활 패턴을 딱 일주일만 지켜보세요. 아침 공복 혈당의 패턴이 확실히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반드시 단 하루치의 수치에 흔들리지 마시고 추세를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식사 사진과 아침 공복 혈당 수치를 함께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몸에 맞는 기준이 보이고 꾸준히 나만의 데이터가 쌓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완벽함보다 지속이 이깁니다. 오늘 작게 시작해 보시고 꼭 공복 혈당 관리를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과 가족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혈당 관리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클릭과 공유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소중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혈당 관리하시기 바라며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